여러분,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로 오는 4월 10일이죠. 그런데 이번 선거, 우리가 앞으로 이 코인으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언제까지 벌 수 있을지 딱 그 기로에 서 있는 정말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겠죠.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내세운 코인 공약에 대해서 오늘 다뤄볼 거고, 뭐가 됐든 간에 우리 리플도 이제 증권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소식을 또 들고 왔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최시원입니다. 우선 여러분도 이번 총선이 코인 시장에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는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전에 이제 리플이 지금 SEC랑 소송 중인 거 모르는 분들 없으시죠? 하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이 소송 내용을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볼게요. 리플이라는 코인은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이곳이랑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 소송은 리플이 발행한 디지털 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이걸로 지금 법적 다툼이 진행 중입니다. 가상화폐랑 블록체인의 기술이 이제 금융이랑 화폐의 가치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이 중요한 부분에서 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기서 가상화폐 이 시장, 그 안에서 또 정말 주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죠. 먼저 이 리플의 입장은 리플이 블록체인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글로벌 금융거래를 좀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리플은 주로 송금이랑 결제에 사용되는 통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SEC는 20년도 12월에 리플이랑 그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어떤 걸로 소송을 했냐면 리플에서 지금 약 13억 달러 정도를 모금을 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리플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SEC의 관점에서 보면 리플은 투자자들한테 증권법에 따른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게 불법적인 증권 판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리플 측은 증권이 아니라 화폐로 사용하고 있다, 이건 증권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리플은 기존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고 이 리플이 이미 사용 사례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SEC가 승소를 하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의 가상화폐 발행이나 판매에 있어서 규제가 좀 더 강화가 될 거고, 많은 가상화폐들이 앞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좀 영향이 미치겠죠. 반면에 리플이 승소를 한다면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디지털 자산이 더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요소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이 법적 소송은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 금융시장에서 아주 큰 역할이 될 거예요.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서 그 다음 타자는 이더리움이냐 혹은 리플이냐, 이런 거인데, 리플이 승소를 하게 되면 여기서 리플 ETF가 이더리움보다 더 빨리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근데 지금 이게 총선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에서는 이 ETF 거래가 불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과세에 대한 문제도 조금 발걸쳐 있는 와중에 양측 모두 가상화폐에 대한 공약을 걸었었죠. 먼저 공통된 이 사안을 본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허용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미 비트코인 ETF가 국외에서는 거래가 가능하고 가상화폐도 어느 정도 지금 화폐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그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이제는 가상화폐 시장을 인정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가상자산 세금에 대한 문제예요. 기본공제를 5천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비트코인으로 6천만 원 정도 수익을 벌었다면 이제 5천만 원은 세금을 공제해주고 여기서 남은 2천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 이거예요. 자,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코인 투자자들에게는 당연히 희소식이 되겠죠. 이제부터는 국민의힘에서만 내세운 공약을 한번 살펴볼게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의 과세를 2년 유예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20년도부터 가상화폐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 과세에 대한 그 논의가 좀 나왔었죠. 근데 그게 유예가 되면서 25년으로 미뤄졌어요. 지금 딱 1년 정도가 남은 시점에서 이걸 2년 더 미루겠다는 거예요. 과세를 2년 뒤에 한다는 이유로 우리한테는 호재겠죠. 과세 기간을 미루게 되면 좋은 이유가 기타 소득세나 금융소득세 좀 이런 쪽으로 깊게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다음에 좀 자세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개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말 그대로 직역하면 초기 거래소를 공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가상화폐를 만든 회사나 이 팀이 처음으로 코인을 발행해서 판매를 할 때 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신뢰성도 올라가게 되고 거래소 안에서 자연스럽게 홍보되는 그 효과도 줄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코인을 발행하는 이 발행자의 입장에서 자금 조달이 더 쉽고 홍보도 되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국가의 개입이 되게끔 하니까 요즘 코인 사기가 되게 많잖아요. 이 투자자들에게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보호막이 하나 더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사고 파는 것도 더 쉽게 이제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내세운 공약을 보면 일단 다른 내용은 비슷하고요. STO 관련된 법안도 추가로 나오고 있죠. 자,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게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말은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거래 비용이 높다거나 투기의 현상, 그러니까 김치코인 이런 게 좀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자산 위주로 흥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건전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루나 사태라던가 FTX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피해가 크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태들에서 보호를 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까지 지금 총선을 앞둔 여야가 가상화폐 공약에 진심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20대와 40대 이 사이에 모든 표심을 노리기 위한 거죠. 자,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양한 연령층이 가상화폐 투자를 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 ETF 승인을 공통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렇다라는 거는 여기서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가상화폐의 입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코인이 금융,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로 어느 정도 인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점차 가상화폐 시장이 자리 잡아갈수록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이라던가 이 리플까지도 ETF 승인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는 두 가지가 이 두 코인이죠. 심지어 이 조금 빠른 시일 안에 이 리플이 ETF 승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이건 제 생각에는 조금 언플 같기도 하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이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사실 SAC가 가상자산에 아직까지는 적대한다라고 직접 의견을 밝혔어요. 그렇다고 한들 이들이 적대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는 거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점차 이 리플 소송이라던가 앞으로 나올 ETF 승인, 이 승인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요 가상자산 시장의 편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게 핵심이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1달러도 안 되고 있는 이 리플이 이렇게 지루하게 행보를 해주고 있지만 추후에는 언제든지 이 시장 자체가 리플의 편에 선다면 당연히 다시 이런 큰 상승을 줄 수도 있으면서 1달러 이상이 되는 영광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리플도 이더리움도 그리고 요 가상화폐 전체적인 시장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건데 이 리플은 사실 이 가격에서 50%만 올라도 1달러잖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이 리플의 영광을 50% 때문에 기약 없이 묵혀두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 전에 우리는 총알, 이 시드를 더 모아놓고 타이밍이 온다면 그때 딱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코인 시장에서 중요한 전반적인 흐름을 공부하고 대비할 수 있는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는 정말 기초적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코인 투자를 하면서 적어도 알아야 할 모든 핵심이 다 들어있는 이 자료를 좀 무료 배포해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 중요한 이 기술적인 내용이라던가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다양하게 보조지표, 심화, 그리고 실전에서까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들 모든 내용이 담겨있는 정말 필요한 자료고요. 이거는 제가 저희 직원들을 교육할 때 직접 쓰고 있는 자료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까지 제가 직접 교육을 해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자료를 대신해서 전달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같이 보면서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하면서 같이 영상이랑 또 병행을 하면 더 빠른 시간 안에 돈을 충분히 벌 수가 있는 준비가 되는 거겠죠. 이 자료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여기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266-0845 여기로 자료라고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2주 안에 이 자료를 좀 취합해가지고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받으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아직까지도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자료로 찾아올게요. 자, 이런 자료거든요. 이렇게 좀 유용한 자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